새해 첫날인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내란의 그림자를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희망을 품어야 할 시기에 여전히 대한민국은 내란 중이라며 내란 진압, 내란 잔불 정리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대표는 내란의 그림자를 말씀하기 전에 본인을 둘러싼 죽음의 그림자부터 설명하셔야 합니다. 왜 유독 이 대표 주변엔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지고 있는지 말입니다. 굳이 몇 명이라고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은 이렇게 유서를 남겼습니다.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시라. 더 이상 희생은 없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의 발인 당일 공개된 이재명 대표 부부의 춤추는 캐럴 영상에 김 전 처장의 노모는 가슴을 내려쳤고 국민은 어안이 방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는데 다시 읽어도 될까요?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새해 첫날인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내란의 그림자를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희망을 품어야 할 시기에 여전히 대한민국은 내란 중이라며 내란 진압, 내란 잔불 정리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대표는 내란의 그림자를 말씀하시기 전에 본인을 둘러싼 죽음의 그림자부터 설명하셔야 합니다. 왜 유독 이 대표님 주변엔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지고 있는지 말입니다. 굳이 몇 명이라고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은 이렇게 유서를 남겼습니다.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시라. 더 이상 희생은 없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의 발인 당일 공개된 이재명 대표 부부의 춤추는 캐럴 영상은 김 전 처장의 노모를 가슴을 내리쳤고 국민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하긴 이재명 대표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캐치프레이즈 다시 대한민국을 무단으로 가져다 쓰면서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흥묘 백묘론을 강변합니다. 그런데 쥐를 잡는다고 하면서 왜 사람은 잡습니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비판하면 가짜뉴스에 내란 선전 선동한다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카톡 검열, 유튜브 검열, 여론조사 업체 이틀막 법 제정 등 검열과 통제, 공포 정치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말을 막으면 생각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의도입니다. 쥐를 잡는다며 민주주의를, 사람을 잡고 있습니다. 29번의 줄탄핵과 특검, 고발에 이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검열과 통제, 단두대 정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정부가 사줘 쌀 가격 하락을 막는 민주당의 양곡관리법에 매년 드는 국민 세금은 1조 원이 넘고 보관 관리하는 데에도 수천억 원이 듭니다. 쥐만 잘 잡으면 문제없다는 흥묘 백묘론. 하지만 창고에 쌀이 넘치면 준몰하는 것, 출몰하는 것은 쥐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변인 김보협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데 언론인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내란의 힘, 헌법재판소 공격하다 해산당할라 라는 제목으로 논평하겠습니다.
내란숙의 윤석열을 아직도 일호당원으로 받들고 있는 내란의 힘이 헌법재판소를 연일 공격하고 있습니다. 2월 말로 예상되는 주문 대통령을 다시 하겠습니다. 2월 말로 예상되는 주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헌재 결정에 불복하기 위해 미리 밑밥을 까는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 따위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 행위에 대해 판단할 자격이 있느냐라고 묻던 이전 전략이 차라리 덜 졸렬해 보입니다. 첫 포문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헛발질이었습니다. 문형배 재판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모친상에 가서 조의금을 낼 정도로 친분이 있다고 공격했다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자 잘못 전달받았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미 극우 유튜브를 통해 가짜 뉴스가 널리 퍼져 목적한 바를 달성한 뒤였습니다. 권성동은 오늘도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재 재판관들을 정치사법 카르텔이다.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가짜뉴스에 대해 무릎 꿇고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이제는 조폭처럼 애들을 풀어 뒤를 캡니다. 과거 소셜미디어를 뒤져 지들 맘대로 해석해놓고 공정성에 문제가 있으니 헌재 재판관에서 물러나라 우깁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의 똘마니 출신으로 내란의 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 결정이 임박하자 여야가 합의한 재판관을 교체하라 억지를 부립니다. 법치주의를 입에 달고 살던 자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면 헌법과 법률마저 깡그리 무시합니다. 조국혁신당이 권고합니다. 다 놓아버리면 갈 길이 환하게 보입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을 끝까지 감싸다 보니 앞이 보이지 않고 발이 엉키는 겁니다. 헌재를 공격한다고 윤석열의 명백한 위헌 범죄가 호헌 행위가 될 리는 없지 않습니까? 내란을 획책했던 자를 감싸고 돌다가 위헌정당 심판 청구 대상이 되어 국민의힘이 해산되어 버리면 원내대표, 법률위원장, 대변인 따위가 무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라도 중대범죄자를 제명하고 극우 위헌정당의 유혹에서 빠져나오길 바랍니다. 조국혁신당 대변인 강미정입니다. 조국혁신당 두 번째 브리핑 이어하겠습니다. 헌법에 맞서 국민과 싸우겠다던 내란 우두머리답다. 내란 우두머리 수인번호 0010 윤석열이 보석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95조를 보면 보석이 불가능한 자들의 기준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째,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둘째,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 범인이 죄를 범한 경우. 셋째,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자. 넷째, 도망할 염려가 있는 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모두 해당됩니다. 중대 범죄를 저질러 놓고 감히 보석을 꿈꾸다니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윤석열은 도망할 염려가 있는 자의 대표격 아닙니까? 그 자에겐 대한민국 사법 체계 자체가 우습게 보이나 봅니다. 내란 수괴를 보석으로 풀어주면
그자의 명령으로 국회에 계엄군과 경찰을 투입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국민 저항권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국민 저항권이 법보다 위에 있다라는 망언을 내뱉으며 서울 서부지방법원을 때려부순 그자들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수인번호 0010 윤석열이 내란의 대가로 받아야 할 것은 보석이 아니라 엄정한 처벌입니다. 국민을 상대로 내란을 도모한 자들이 법의 온정을 바라다니 그 뻔뻔함은 가히 역사의 길이 남을 겁니다. 그러니 내란 우두머리와 내란 일당 그리고 그 변호인들은 이제라도 망상을 버리고 지푸라기 같은 헛된 기대를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내란의 대가는 철저한 심판입니다. 그 정도는 각오하고 일을 벌인 거 아닙니까? 법이 바로 서는 날 당신들이 설 곳은 감옥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개혁신당 대변인 정국진입니다. 연휴 기간에도 보도에 힘써주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요. 오늘은 딥시크 모멘트를 맞는 대한민국, AI 시대를 맞는 인재 양성과 창의 혁신의 문화 배양에 개혁신당은 앞장서겠습니다. 라는 제목의 논평 발표 올리겠습니다. 저비용 고효율 및 오픈 소스 공개 등을 특징으로 하는 AI 딥시크 R1이 지난 20일에 출시된 이래 전 세계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1957년 소련이 우주개발 분야에서 앞서가자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 사이에서 스푸트니크 쇼크가 왔던 것에 비견될 정도입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1호 프로젝트로서 야심차게 AI 관련 5천억 달러를 투자하는 합작법인 스타게이트를 만든다고 발표했습니다. EU도 AI 기가팩토리 구축법을 시작으로 AI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기업 규제를 타파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AI 기술 수준은 5대 선도 AI 국가를 추격하는 6위권 이하의 안정적 경제 국가로 평가받고 있지만 세계 1위를 100점으로 하면 10점대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EU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AI 기본법을 지난달 제정한 것은 환영할 일이나 승자 독식 구조의 AI 패권 경쟁에서 낙오될까 두렵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대한민국 AI 경쟁력의 핵심이 최소 허용 규제, 즉 포지티브 규제의 현 시스템을 최소 규제, 즉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는 데 있다고 조언합니다. 산업계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득 전문직 노동규제 예외 규정,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 및 전력망 특별법 등의 통과가 지연되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개혁신당은 AI 시대를 대비해 데이터 기본법을 대표 발의한 허은하 대표와 반도체 특별법의 3파 역할을 한 양양자 전 원내대표를 보유한 정당입니다. 과방위 소속 이준석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원상 복구하고 과학기술 인력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나서는 것이 정치의 주요 과제가 되어야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과학기술 부민강국 전략을 표방했던 한국의 희망과의 합당 1주년을 맞은 저희 개혁신당의 강령을 다시 되새겨봅니다. 과학기술 보국을 국정 중심에 두고 민관, 학, 정, 산의 협력을 도모하며 기술진흥, 산업 육성, 정책개발,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개혁신당은 AI 시대를 맞는 인재 양성에 힘쓰면 물론 창의 혁신의 문화가 사회 구석구석에 뿌리내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인치에 기반한 윤석열 계엄 날치기, 개혁신당은 이에 맞서 국민을 지키는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라는 제목의 논평 발표 올리겠습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윤석열의 계엄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음이 법정에서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용현과 윤석열의 주장과는 달리 국무위원 그 어느 누구도 국무회의 심의에 필요한 안건이나 자료 유인물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행정 서명이 들어가야 하는 계엄 선포문에는 부서도 없었고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으며 관보회의 공고나 국회 통고도 없었습니다. 이는 마치 천하람 사무임이 저지른 당원 소환이라는 이름의 이준석 친위 쿠데타가 최고위원들에게 회의 통지는 물론이요 당원 당규 및 법률에서 정한 그 모든 과정을 생략한 것을 연상케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법의 통치에 기반해 독립전쟁으로 건국한 미국은 신생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도 영감을 주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자유평등의 기본 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 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해를 준다고 보았습니다. 바로 이 법치의 대척점에 있는 것이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려 드는 특정인이 입맛대로 지배하려 드는 바로 인치입니다. 저희 개혁신당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려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민들의 기본권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내겠습니다. 을사년 새해 당내에서부터 법치주의의 정신을 살리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를 훼손하려 드는 모든 신호를 단호히 배격할 것을 개혁신당은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양산 평산 마을에서 회동을 했다고 합니다. 문 전 대통령은 극단적으로 정치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통합하고 포용하는 행보가 민주당의 앞길을 열어가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포용, 통합 행보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결국은 포용하고 통합하는 행보가 갈등을 치유하고 분열을 줄여나가는 방안이 될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의 발언에 크게 공감한다고 호응했다고 합니다. 먼저 대한민국 정치와 사회를 극단적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은 두 장본인이 이제 와서 포용과 통합을 말하는 것이 참으로 듣기 거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권을 잡자마자 적폐청산을 앞세워 대한민국을 정치보복 광풍으로 뒤덮었던 정권이 바로 문재인 정권 아니겠습니까? 극단적 진영 갈라치기와 조국표 내로남불로 나라와 국민을 두 동강 냈던 대통령이 과연 누굽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는 또 어떻습니까? 입법 폭주와 탄핵 중독, 특검 중독, 내란 독재 행태, 국민 카톡 검열, 여론조사 검열, 언론사 광고 검열 논란 등 바로 지금 극단적 정치 분열의 핵심에 계신 분이 바로 이재명 대표 아니십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정초부터 포용과 통합 같은 자기 모순적 발언을 중단하고 그동안의 극단적 분열과 갈등, 국민 갈라치기 행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할까요? 아니면 괜찮은가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핵심을 냈어요. 그럼 인사부터 다시 할까요? 죄송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양산 평상마을에서 회동을 했다고 합니다. 문 전 대통령은
극단적으로 정치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통합하고 포용하는 행보가 민주당의 앞길을 열어가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포용, 통합 행보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결국은 포용하고 통합하는 행보가 갈등을 치유하고 분열을 줄여 나가는 방안이 될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의 발언에 크게 공감했다고 호응했다고 합니다. 먼저 대한민국 정치와 사회를 극단적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은 두 장본인이 이제 와서 통합과 포용을 말하는 것이 참으로 듣기 거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권을 잡자마자 적폐청산을 내세워 대한민국을 정치보복 광풍으로 뒤덮었던 정권이 바로 문재인 정권 아니겠습니까? 극단적 진영 갈라치기와 조국표 내로남불로 나라와 국민을 두 동강 냈던 대통령이 과연 누구입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는 또 어떻습니까? 입법 폭주와 탄핵 중독, 특검 중독, 내란 독재 행태, 국민 카톡 검열, 여론조사 검열, 언론사 광고 검열 논란들, 바로 지금 극단적 정치 분열의 정점에 계신 분이 바로 이재명 대표 아니십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정초부터 포용과 통합 같은 자기 모순적 발언을 중단하고 그동안의 극단적 분열과 갈등, 국민 갈라치기 행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